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저 현대 로템 네. 평단이 18,000원에 30% 비중 들어갔거든요. 30%. 현대로템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게 주가 숫자가 늘어나서 네. 이게 제 평단까지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네. 빨리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현대로템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18,000원 구간에 들어가셔서 지금 16,150원 구간이니까 단기에 좀 급락했던 것이 최근에 좀 며칠 새에 급락했던 것이 아주 크게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급락했던 건 아닌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개파락하면서 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은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표적인 중공업 관련주고요. 중공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고속 전철이라든지 전동차 등을 생산하는 이제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이 업종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 테마에 항상 형성돼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큰 테마에 형성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북 관련 해서 항상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 자체적인 회사의 어떤 모멘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회사의 어떤 좋은 호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대북주 관련해서 계속 호재와 악재를 반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굉장히 강하게 여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시총도 크고 우량주이기도 하지만 기본 테마주에 좀 속했다 보니까 이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교착 상태가 지금 계속 장기전으로 좀 가면서 더 그동안에 어려웠던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여기 18,000원 구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구간은 과거로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가 할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1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왜 매수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인 이것을 예측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뭔가 내 예상과 다르게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도 이제 안 그래도 많은데 주식은요 실시간 또 이렇게 구간 나눠서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도래합니다. 그런 순간에서 시청자님께서 아마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개파락했던 이 자리를 보고 굉장히 고민 좀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추세는요. 현대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도대체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횡보 추세인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일봉을 보면 근데 월봉을 놓고 월봉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파랗게 진하게 돼 있는 게 바로 5개월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상승 방향으로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상승 방향이어야 되고 현재 주가가 이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이게 완전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현대로템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거 지금 한 2018년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5개월 이동평균선이 제대로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여기서 하락 추세였다는 거죠. 계속 한 2년간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올해 3월이죠. 올해 갑자기 저점은 지지한 모습 그리고 여기서부터 5개월 이동평균선이 느리긴 하지만 상승을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월장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5개월 이동평균선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탔다는 거. 그동안 한 번도 올라타지 못했다가 주가가 올라타고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미진하지만 각도가 이렇게 좀 크진 않지만 여기서 올라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해서
느리지만 상승 방향으로 조금 턴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얼마나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속도감 있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박스권에 여기 월봉에서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월봉에 박스권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보십시오. 잘못하면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일봉상에서 급락을 했던 구간, 그러니까 개파락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이 8월입니다. 8월장은 아직요 마감을 안 했어요. 8월장이 끝나려면 8월 31일까지 봐야 되죠. 이번 달 안에 이 현대롯데이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 저는 좀 홀딩해 보셔서 본인 매수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저희랑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8월장에 마감 때까지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더 밑으로 하강하는 이런 하락하는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좀 단기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하지 마시고요. 8월 30일까지 좀 시간을 좀 두고 이 종목에 기회를 주시면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라면 끌고 가서 18,000원 구간이 왔을 때 저희하고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 안에 더 상승을 해준다면 매수가 정도에 도달을 한다면 저희한테 다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9,600원에 네. 15%요. 그럼 시청자님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제가 이거 한 2년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2년 넘게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은 매도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네, 매도 시점을 제가 잡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2년 넘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하나솔루션 지금 우리 시청자님 29,600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수익 구간이시긴 하신데요. 2년 넘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이제는 매도를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가 29,000원인데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빛을 봤기 네. 때문에 심장님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2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이 그동안 나 있다가 그래도 올라와서 이렇게 와서 아마 고민이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동안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생했던 이 구간을 보니까 역시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올라타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가파른 하락이 있었고 이번 구간에 뭔진 모르지만 이제 한 4월, 5월 달을 계기로 갑자기 월봉에서 올라오면서 5월선은 올라타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 모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올라온 주식이 어디까지 가서 이번에 단기 고점을 좀 할 것인가. 월봉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있어서 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월봉에서는요.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좋은데 5개월 이동평균선도 가파르게 머리를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상승 방향을 있고 주가도 위에 있으니까 좋은데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주가가 월봉에서 이렇게 공간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좀 투자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바로 이격인데요. 이 이격을 만약에 이 종목이요. 여차해서 여기 5개월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다고 해도 이 종목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하나솔루션의 이 고점 부근, 지난 2년 전에 고점 부근이 지금 보니까 35,000원 정도 구간인데요. 지금 거의 그 목점까지 왔다라고 보고 여기가 어떤
매물벽이 또 다른 매물벽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화끈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여기 5개월 이동평균선까지 회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부터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또 매도하시고 3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요 매도를 조금 하시셨으면 절반은 지금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 절반만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 때 거기 그 부분에서는 또 매도를 나머지 물량도 한번 매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올해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태양광 비롯해 어떤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뭐 뉴딜 정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또 미리 좋았던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힘이 이번에 올라온 이 힘이 지난 작년, 재작년 이 고점 부근을 완벽하게 돌파하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 구간이므로 시청자님 절반 정도는 좀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를 해보신 것도 좋겠고 35,000원 선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때 또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페 24요. 카페 24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15% 되고요. 한 15%? 6만 원에 매수가 6만 원. 15%에 15%에 6만 원 매수가 맞으신가요? 네, 근데 어제 네. 갑자기 빠져서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갑자기 어제 많이 빠져서 이거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카페 24 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10% 갖고 계신데요. 수익 15% 갖고 계신데 수익 구간이세요. 그런데 또 어제장에서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어제 보니까 아마 기관 쪽에서 네. 좀 매도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익이 좀 나 계세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수익을 났는데 이거를 보존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내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내려가면 내가 굉장히 손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봤을 때는요, 이 카페 24도 제가 일봉상에서 보면 여기가 진하게 이렇게 핑크색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제가 보는 세력선, 그러니까 33일선입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이 나 계신데 수익이 나 계신 구간을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변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본상승, 그러니까 아직 카페 24는 정말 본격적인 레이스를 달리기 위해서 어떤 기초 작업인 매집 구간이 아직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상승이 아직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 되밀리고 또 올라가다가 되밀리고 이런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내가 지금 나 있는 수익을 조금 뱉어내더라도 난 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가져갈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언택트 관련주로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웹 호스팅 또 이제 뭐 쇼핑몰 좀 이쪽에 관련돼서는 다 이제 지금의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뭔가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거 정말 중장기, 난 장기로 나는 이 종목을 볼 거다. 이 성장성만 보고 간다면 계속 홀딩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이 난 것도 좀 보존을 해야 되겠고 좀 약간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좀 매도했다가 수익 좀 챙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할 때도요. 이렇게 33일선 부근에서 이격이 좁혀진 이렇게 33일선 부근에서 매수하신다면 더 좋은 매매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카페 24로 전화 상담을 좀 잠시 마무리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으로 너무 많은 종목 고민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문자 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 13,500원에 보유비중 4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일진다이아입니다. 매수가 59,000원에 보유비중 1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17만 5천원에 보유비중 15%입니다. 마지막 종목 SK입니다. 매수가 24만 1,000원에 보유비중 20%입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선정했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13,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매수가랑 좀 비슷하긴 하세요. 수익 구간이시긴 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야 될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어저께 굉장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이제 주가를 만들면서 오히려 상승하면서 갑자기 이제 좀 시장에 눈에 좀 띄어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하면 LG 그룹 계열의 진짜 TFT, LCD, OLED 등을 기술을 활용한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업체입니다. 우리 삼성전자는요. 양대 산맥 있죠. 우리 시장에 OLED 하면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OLED 쪽에서는 좀 약간 후발주자고요. LG가 정말 선두 기업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OLED 하기 전에 LCD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사실 중국한테 우리가 LCD 부분에서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뒤져버리면서 LCD 사업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진을 좀 이겨내고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들은요, 이제 OLED 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는 좀 과거에 힘들었던 LCD 부분을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안에 그동안의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모멘텀이 조금 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반등, 그리고 또 이제 벤츠사의 POLED 납품 소식도 좀 들리고 있고요. OLED TV 생산에 어떤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 종목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초록선이 뭐냐면요, 이런 것이 바로 241선입니다. 이게 지금 일봉상에서 보여주는 241인데요. 241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1년 전 주가예요. 네. 1년 전 평균 주가인데 1년 전에 이 종목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다 손실이었던 거예요. 1년 전에 매수했던 분들은 다 손실 구간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주가가 241선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1년 전에 매수했던 분들이 자기 매수가에 딱 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1년 전에 물려있다가 올라온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내 매수가 왔으니까 드디어 나는 여기서 탈출할 수도 있겠. 시점인가? 시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나 드디어 탈출하겠다, 징글징글하다,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뼈 분석이라는 것을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최근에 현대차가요, 사실은 이런 흐름을 이렇게 241선이 제가 오늘 좀 길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자면, 네.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이 초록선이 241점. 그러니까 1년 전 주가, 평균 주가고, 여기 이 빨간 선은 121선. 그러니까 6개월 전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61선, 바로 30일 전의 주가입니다. 60선은요. 3개월 전, 죄송합니다. 3개월 전 주가고요. 여기 아래가 바로 33일선, 일봉에서 33일선인데, 그렇다면 주가는 이 평균 주가들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요,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다 손실 구간이었어요. 뭐 1년 전에 투자했든, 뭐 6개월 전에 했든, 3개월 전에 했든, 33일 전에 했든, 모두 수익 난 적이 없고 모두가 이렇게 손실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상이 나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121선에 머리가 한번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있던 사람은 아직은 내가 매수한 주가까지 안 왔지만 6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자기 주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일부 여기서 매도하고 살았다 하고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를 1년 전 주가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그와 같은 어떤 현상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단기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요. 이렇게 밑에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밑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단기 목표가를 볼 때는 저는 매물벽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는데요. 매물벽 차트를 봤더니 단기적인 매물벽은 이 매물벽이 좀 소화된 모습은 보이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매물벽이 지금 딱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려놓았던 이 동그란 이 선을 완전히 돌파해야 중기적인 어떤 이 매물벽이 소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매물벽이 위에 이렇게 주가가 위에 매물벽이 있다는 건요. 만약 그 부분까지 주가가 가다가 거기가 소화를 잘못하면 어떻게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드리면 이게 14,800원 정도까지 들이되 여기서 모멘텀이 강해진다. 정말 또 다른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도 막 터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하면 더 들고 가겠지만 14,800원 구간에서 좀 주춤한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저점 잡아서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로 14,800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매수가는 59,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또 대응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짚어드려야 될까요? 네, 일진다이아 하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지 않을까? 일진 복합 소재. 원래 일진 복합 소재를 통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 탱크를 공급하는 회사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소차 테마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선발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찾자면 워낙에 지금 완성차 회사였던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기세 좋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전기차 섹터 또 수소차 테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그 모멘텀이 약간 좀 피로가 누적돼 있어서 좀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는데요. 이 종목의 추세를 일진 다이아를 추세를 좀 보면은 네.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해 이제 4월장을 좀 계기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와 있다가 이 역시도 5개월 이동평균선 5월선에서 보면 약 이격이 이만큼 공간이 떠 있죠. 이러면 약간 이 부분에서는 이격을 조금 좁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59,000원이면 딱 매수가의 부근에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자칫하면 물론 이제 비중이 크진 않으세요. 10%면 크진 않지만 괜히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 세력선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 구간으로도 본인이 매수가에서 지금은 딱 매수가 정도에 있기 때문에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또 마이너스 구간을 갔다가 오랫동안 시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추세는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좀 매도해서 그냥 현금화했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좋은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 보자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 거래량, 양봉 거래량, 여기서 들어왔던 양봉 거래량, 최근에 들어왔던 이 양봉 거래량도요, 이것은 평범한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가 바로 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뭔가 자리를 정비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또 현금을 좀 보유하신 후에 재매수를 해보신 것도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매수가는 17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짚어드려야 될까요? 네, 현대차를 보니까 아까 전에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개월 이동평균선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5개월 이동평균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보니까
올해 뭐 3월까지도 뭐 지금이 8월이죠. 8월장 월봉, 7월달 월봉, 그리고 여기가 6월, 뭐 5월, 4월인데요. 3월장에 이렇게 끔찍한 하락 급락이 나오고서요. 사실은 이렇게 반등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갑자기 지난달과 이번 달 큰 월봉이 하나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5월선에 이격이 여기서는 공간이 아까보다 뭐 앞서 봤던 어떤 일진 다이아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보다는 이격이 좀 덜해요, 공간이. 그러니까 아직 이 종목의 이격도가 아직은 좀 더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월봉에서는. 그렇다면 주봉, 일봉에서 좀 며칠 한 3일 정도 음봉으로 해서 밀렸는데 이 주체별 동향을 좀 보니까 최근에 연기금에서 매도가 강하게 거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나왔고 투신도 그 거대하게 나왔는데 누가 이 종목을 가장 많이 샀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요. 최근에는 진짜 기세 좋게 동학개미 자금들이 들어와서 시장은 굉장히 잘 받쳐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은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키는 어려워요. 그냥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강하게 리드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손바뀜이 좀 되면서 연기금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손바뀜이 되면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정도의 어떤 며칠의 어떤 손바뀜은요, 이 큰 대세에 어떤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뭐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봉상에서 캔들을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캔들을 하나 더 몇 개 만들고 나면 재차 아마 재상승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7만 5천 원이면 그 부분까지 본인의 매수가까지 분명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저는 아마 지금 15% 정도의 비중이 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나머지 물량도 좀 채워서 한 20%?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를 해서 한 5% 정도 더 매수를 하면 아마 20%의 이제 비중이 되시겠죠. 그 대신 좀 미세하게나마 이게 좀 매수 단가가 조금 내려가서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이 종목의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언제까지? 저는 연말까지도 한번 현대차도 뚝심 있게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5%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5% 정도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연말 정도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매수가는 24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SK 문자로 들어온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짚어드려야 될까요? 네, SK를 보면 조금 형인데 아우한테 좀 뺏긴 느낌이요. 어떤 아우가 있냐면 SK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SK그룹을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은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하는 이 SK가 있어요. 지주사. SK가 있고 최신원 회장님을 또 이렇게 필두로 하는 SK 디스커버리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집은 당연히 그냥 SK 지주사가 가장 크죠. SK 하이닉스면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기운을 보면은 SK 디스커버리가 아주 기세 좋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두 안에 같은 그룹사에 있지만 이제 이렇게 지주사가 좀 나눠져 있고 회장님이 좀 다르고 한데 최근에 보면 SK 디스커버리에 더 힘이 실려지는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SK 케미칼이라든지 또 SK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코로나19 또는 제약바이오 쪽에 아주 그 굵직한 좀 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회사들이 좀 더 그리고 또 최근에 뉴딜 정책인 어떤 뭐 친환경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뭐 SK 가스라든지 이쪽을 지금 다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SK가 조금 소원해 보이긴 합니다. 약간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SK 그룹사는요 굉장히 지금 올해가 돋보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SK는 굉장히 처져 있는 상황이 되지만 지주사 SK는 처져 있지만 그룹사인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IT 회사, IT 또 전기차 이번 SK 이노베이션 후발주자였지만 아주 기세 좋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아마 선발인 LG화학이라든지 또 삼성 SDI를 앞으로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K에 이렇게 하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요 이런
아마 지주사를 매수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라면요, 이 종목이 아주 긴 악목을 보고 들어가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연말까지 한번 쭉 한번 들고 와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